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생활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옥탑방 문제아들 이찬원 씨 출연 2회를 맞았습니다. 역시 이찬원의 시청률 보증수표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약 2개월 반여 만에 4% 시청률을 회복했습니다. 2%에서 3%에 머물러 있던 시청률이 4%를 극복했습니다. 어쨌든 이찬원 씨가 이 옥탑방 문제아를 하면서 또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찬원 씨의 생각을 많이 얘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이찬원 씨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매력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찬원 씨의 이 편스토랑 또 옥탑방 문제아들은 이찬원 씨의 가치를 올려놓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퀴즈를 마쳤습니다만 4가지 정도 퀴즈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퀴즈를 많이 내지는 못했습니다. 게스트가 이금희 씨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금희 씨하고 또 이찬원 씨하고는 연결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죠.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고 이금희 씨는 그동안 방송 생활을 한 30몇 년 정도 하면서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26,000명인가 하여튼 몇 명이라고 그러니까 그 많은 인터뷰어들로부터 경험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스토리 부자죠. 스토리 부자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하여튼 올 12월까지 강의 스케줄이 꽉 차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들을 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해야 될 얘기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이찬원 씨 아마 이금희 씨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느낌도 있고 배움도 있고 또 인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찬원 씨가 느낌을 배웠던 것은 내가 이 점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찬원 씨는 방송을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조사를 준비해서 방송에 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MC로 알려져 있는 킹이라는 사람은 저자와의 인터뷰가 잡혔을 경우 그 저자의 책을 읽지 않고 인터뷰에 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 저자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야 아니면 그 책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야 시청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해야 그것이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킹하고 인터뷰를 할 때에는 속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낼 수밖에 없게 대통령이 됐던 장관이 됐던 세계적인 갑부가 됐던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에 대한 선입견이나 사전상식 없이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훌륭한 MC로 나이 먹을 때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점은 아마 이찬원 씨가 내가 너무 방송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찬원 씨로서는 짐을 덜어내는 기회가 됐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60% 정도만 완성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채워간다고 생각을 하자. 근데 이찬원 씨는 방송에 관한 한은 완벽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는 나이가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송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철저히 한 것이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이 킹이라는 사람은 저자와의 인터뷰에 특히 책을 읽지 않았다. 이 점만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면접할 때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나? 이것 또한 면접할 때 면접관들은 나를 떨어뜨리려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붙여주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선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너무 완벽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최고다. 솔직한 것만큼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꾸며봐야 다 면접관들은 그 수험생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있기 때문에 웃음거리만 되죠. 이것도 굉장히 꿀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소개팅을 이찬원 씨가 해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소개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이찬원 씨 그 어색한 거 잘 못 참는 사람이죠. 자만추라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찬원 씨 역시 상황극을 했습니다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특별히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음으로써 합격 점수를 받았는데 특히 이금희 씨가 이찬원에 대해서 칭찬한 것은 상대방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 말을 할 때 상대방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못 쳐다보는 거는 뭔가 숨기는 일이 있거나 당당하지 못할 때 상대방 눈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비굴해 보이거나 정직해 보이지 않죠. 이찬원 씨는 늘 당당하고 정직한 사람이니까 상대방 눈을 쳐다보는 건 당연히 습관화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비비는 것은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의미의 제스처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자세다, 좋은 태도다 라고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금희 씨는 어느 정도 말, 스피치, MC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금희 씨는 이찬원 씨는 아나운서를 해도 훌륭했다. 지금도 이찬원 씨가 마음만 먹으면 프리랜서 아나운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김용필 씨가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이찬원 씨가 마음만 먹는다면 한 프로그램 아나운서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앞으로는 아나운서도 프리랜서 아나운서 제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에게 그 씌워졌던 단정함, 언어 사용의 엄격한 규제 이런 것들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도 앞으로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가야 된다. 물론 신뢰 때문에 규격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트렌드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찬원 씨가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관련된 문제, 스타벅스 회장에 대한 문제가 났죠.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이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도 삼성에서 들여와서 있습니다만 신세계가 들여왔죠.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스타벅스 회장은 매일 다른 사람하고 매일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서 그 생각을 자기가 머리에 버무려서 그것을 비즈니스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여론, 고객들의 니즈를 살피는 거죠. 고객이 뭘 원하고 있나? 내가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판매를, 구입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팔겠습니다. 는 자세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우리나라를 다방 문화에서 카페 문화로 넘어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 다방에 가서 그 칙칙하게 내지라는 사람 손이나 잡고 이런 문화에서 젊은이들이 카페를 찾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성을 판 거죠. 커피만 판 것이 아니라 커피 플러스 감성을 파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스타벅스 아니면 카페로 몰려가서 그곳을 공부하는 공간, 업무하는 공간, 일상 공간의 한 파트를
제공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점을 볼 때 이찬원 씨는 같이 밥을 먹을 뿐 아니라 다 해서 먹이잖아요. 이찬원 씨의 앞으로의 대대박, 무엇을 하든 다 된다는 것을 또 이금희 씨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찬원 씨 데이트도 소개팅을 해도 잘할 것 같고요. 아나운서를 해도 잘할 것 같고요. 비즈니스를 해도 성공할 것 같은 이미 자산을 쌓아놨습니다. 대대박이죠.